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6년 첫 번째 주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예, 이게 몇 번째야? 8회차죠, 8회차. 8회차인데, 글쎄요, 원하시는 예제를 좀 모아보니, 예, 이런 거죠. 어떤 센서 데이터를 받고 싶다, 서버 모터를 운영하고 싶다. 예, 두 가지를 합쳐서 가상의 시스템을 가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하드웨어 없이 오로지 랩뷰 안에서 그냥 가상의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가상의 데이터로 출력하는, 예, 그런 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볼 텐데요. 어떤 거냐 하면 일종의 그 LVDT라는 거리, 길이를 재는 센서가 있잖아요. 예, 그 센서를 임의로 만들고, 예, 그 센서가 움직이는 대로, 예, 회전하는 노브 하나를 회전시킨다? 이게 너무 쉬운데, 예, 이거를 좀 더 실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예. 원래 NI, 그러니까 랩뷰 가지고 서버 모터를 한참 제어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거 NI 제품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모듈 하나만 해도 대충 대략 한 10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듈이 그냥 컴퓨터에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예,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단일 베이스도 쓰지만 뭐 컴팩리어나 컴팩덱 이런 걸 쓰는데, 예, 그런 걸 구성을 딱 하면 적게는 1000만원대, 예, 많게는 뭐 그 이상 되죠. 야, 서버 모터 하나 돌리는데 이 비용을 왜 써? 지금은 그렇게들 생각하시겠지만 10여 년 전, 요때 한참 우리나라 뭐 다관절 로봇을 개발한다거나 뭐 엄청 큰 디스플레이 패널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 스테이지 모션 제어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초창기에는 많이 썼어요. 예, 초창기에는 빠르게 결과를, 아주 고품질의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랩뷰에 고사양 고가의, 예, 하드웨어를 당연히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이렇게 딱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거 이상의 또 좋은 뭐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겠다 그러면은 지금도 쓰이고 있을 텐데, 아쉽게도 더 이상의, 그러니까 국내 대한민국 기준으로 더 이상의 연구는 별로 없죠. 극히 일부분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랩뷰는 이 고가의 NI 하드웨어들은, 예, 급격하게 소비를 줄여 나가다가 지금은 거의 뭐, 예, 유명무실한, 예, 그런 상황이 있죠. 좀 그건 아쉬운 겁니다. 지금 열심히 젊은 세대분들은, 야, 연구개발의 그 흐름이 딱 끊겼기 때문에, 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붐이 일어나니까요. 지금 NI 붐이래, 예, AI 붐으로, 예, 그쪽 파트에 여러 가지 일이 왕창 생겼듯이, 예,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되겠죠. 예. 로봇 분야가 이제는 새로운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건 안 쓰고요. 예. 뭐 일부분에서는 쓸 수도 있겠지만, 예, 서버 모터 하나 돌리기 위해서 저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는 상당히 요즘, 예, 많이 없어졌고, 오히려 저 또한 거의 한 10년쯤 전부터 추천한 방식은 아두이노 같은, 예, 저렴한 컨트롤이 가능한 보드를 이용해서 서버 모터를 컨트롤하고, 그 보드와 컴퓨터는 통신으로 연결을 해서 랩뷰가 그 보드를 통해서 서버 모터를 운영하게, 예, 그렇게 구성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두이노 개발 정도는 직접 하실 수가 있어야죠. 어렵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LLM이 그냥 알아서 코딩을 해주니까 텍스트 기반의 언어에서는 상당히 뭐 어려움이 없어졌죠. 코딩 자체는. 그 얘기는 거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작 또
어려운 코딩은 걔네들이 안 해주거든요.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코딩을 할 수 있는 정말 스페셜리스트가 되거나 아니면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필요할 때 잠깐 쓰시고 그걸 주력으로 가시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드웨어 구성,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센서는 센서의 품질 수준에 따라서 좀 전에 보셨던 그런 NI 고가의 장비를 아직도 쓰는 곳이 많아요. 예. 센서 얘기를 잠깐 했었나요? 안 했었나? 센서를 뭐 아날로그 인풋 받으니까 요거 좀 필터링 좀 더 해가지고 하면은 뭐 아주 우수한 데이터 센싱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안 돼요. 예. 그냥 센서의 품질이 어느 정도 스펙이 요구 스펙이 나오면 그거에 맞는 하드웨어를 찾아서 구성을 하셔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끝내고요. 아까 잠깐 서두에 나왔던 거 있죠? LVDT와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약간 비슷하잖아요. LVDT랑 슬라이드인데 이렇게 하고 LVDT 값이 쭉 늘었다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를 원래 하드웨어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와야지 되지만 우리는 가상의 LVDT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서버 모터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노브 다이얼, 예, 노브나 다이얼 어느 게 보기 좋을까요? 물론 게이지로 보면은 그냥 값인데 그건 좀 모터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요. 물론 그게 더 모터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지금은 그냥 노브 쓸게요. 노브. 이렇게 모터가 돈다. 이걸 너무 간단하게 얘를 지금 컨트롤이 기본인데 얘를 인디게이터로 변환한 다음에 바로 연결하면 끝입니다.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 너무, 예, 그들만의 세상에서 놀듯이, 예, 얘네들만 이렇게 노는 거니까 실제 가상의 하드웨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드웨어 같은 느낌으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센서는 뭐 별거 없고요. 센서는 할 거 없고 서버 모터만 약간 애써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변환해 주냐? 이걸 하나 띄워놓고 이 부분이 이제는 컴퓨터 파트고 이 부분이 아두이노 파트라고 하죠. 예. 이 부분이 아두이노 파트입니다. 야, 거기 또 알람이 떠가지고 편집을 또 해줘야지 되네. 얘랑 얘는 이제는 통신으로 연결되는 거죠. 데이터를 이쪽으로 딱 통신이지만 양방향 통신으로 하셔도 되는데 단방향으로 일방적인 너의 타겟 포지션은 몇이야 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예.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분을 하고 실제 하실 때는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든가, 예,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요 슬라이드 값이 데이터로 딱 들어오면 얘를 인디게이터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 값으로. 예, 이게 센서다. 센서는 그냥 들어오죠. 센서 들어오는데 요것도 이렇게 그냥 단순히 들어오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 센서가 노이즈가 막 튈 수도 있고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추세를 봐야지 되니까 차트 하나 그려줘야죠. 모터가 너무 큽니다. 이걸 모터라고 할게요. 서버 모터. 근데 모터라고만 그냥 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인디게이터도 보고 추세도 봐야 되니까 차트도 하나 그려주고, 화면 구성이나 디자인 이런 거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예. 모터, 제어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만드시고 크기도 좀 키우고
색깔도 바꾸고 로고도 필요하시면 넣고 이렇게 화면 구성하신 다음에, 얘는 모터인데 얘 모터도 좀 모양을 이런 식으로 내둘게요. 이게 모터 모양이 이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미적 감각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제가 어떻게 이쁘게 할 수도 없겠지만, 이쁘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똑같이 이쁘게 만드실 수는 없어요. 미적인 감각은 각자의 몫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해놓고 이렇게 데이터가 쭉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당연히 while 루프 하나 씌워서 계속 데이터가 들어와야죠. 그냥 콘스탄트 할게요. 딜레이 하나 걸어서 센서 데이터를 막 측정을 하는 거예요. 쫙 시작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센서 데이터가 너무 깔끔한데, 실질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노이즈 없이 깔끔하게 들어오면 이상하죠. 아까 썼던 지난 시간에 지난 차시에 썼던 난수를 하나 여기다 딱 걸어줘요. 난수가 근데 실제 너무 크죠. 노이즈가 이렇게 크면 필터링 하는데, 필터링까지 하는 걸로 갈까 그럼? 그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근데 이게 0부터 1까지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의 노이즈만 생긴다 이런 보장이 없으니까 사실 여기 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너무 디테일한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를. 그래도 이왕 말라오고 손이 먼저 움직였으니까 0.5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노이즈가 이렇게 떠요. 야, 이거 필터링 해야지. 이 노이즈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필터링 하나요? 기본적인 필터링은 많이 쓰는 게 두 가지죠. 원래 로패스 필터링을 하는데, 랩뷰를 가지고 PC단에서 로패스 필터링까지 한다. 요거는 되게 느린 시스템이거나 특별한 시스템이에요. 원래는 더 낮은 등급에서 로패스 필터링이 돼야지 되는데, 그죠? 아니면 컴팩 리오나 컴팩 덱 같은 그런 추가적인 하드웨어 베이스, 리얼타임 베이스가 있는 곳에서는 쓰죠. 많이, 기본적으로 많이 씁니다. 여기서도 로패스 필터를 써도 좋은데, PC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로패스 필터가 아니고 이동평균 필터를 써야지 돼요. 이동평균 필터를 뭐 이런 데서 찾아갖고 써도 돼요. 하지만 원리적인 기능도 할 겸 연습도 할 겸 로패스 필터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시프트 레지스터를 쓰죠. 시프트 레지스터를 쓰는데, 여기다 시프트 레지스터를 여러 개 넣으면 또 그걸로 시간 낭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죠. 가상의 필터링만 전담하는 루프를 이쪽에 한쪽에 만들어요. 얘네들도 똑같이 씁니다. 얘는 필터예요, 필터. 그리고 필터링 된 데이터는 옆에 또 추가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얘를 히스토리를 가져와요, 프로퍼티 노드에서. 물론 여기 센서 값을 여기서 배열화 누적시킨 다음에 그걸 가져와도 되는데, 그러면 또 코딩을 또 해줘야지 되니까 그냥 다 돼 있는 걸 가져오는 거, 이게 제일 편하죠. 쉽고. 근데 얘는 이제 개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1024로 설정했으니까 화면에서 1024 안 봐, 난 20개만 볼 거야. 그러면 좋죠. 우리 편하게 합의를 봅시다. 20개만 보겠어. 그럼 20개 데이터 기준으로 일로 가는 건데, 여기에다가 평균을 배열단에서 모아갖고 해도 되고요. 뭐 나누기 20 하면 되긴 하죠. 아니면
수학 쪽으로 가서 피팅을 해도 되고, 여기 민이 있거든요. 민. 예, 민이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에 해당되죠. 시작해보면 좀 더 막 튀던 게 좀 부드러워졌어요. 예, 요거 클릭해서 오토 스케일 둘 다 푸시고 얘를 0부터 10까지, 원래는 마이너스 1부터 11까지 해야지 다 보이죠. 얘도 마이너스 1부터 11까지.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얘는 200개 밖에 안 나와요. 여기 맥스예요. 얘는 좀 더 많이 보이죠. 딱 시간대를 맞춰주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고, 이렇게 보면 얘가 움직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부드럽게. 20개의 이동 평균이니까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한 5개만 봐도 좋은데, 5개만 보고 싶다 그러면 대열을 잘라서 쓰면 돼요. 5개만. 근데 지금 주인공이 필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하고요. 그러면은 이 값을 또 인디게이터로 하나 찍어놔요. 요 값이 모터로 가는 거죠. 얘를 이쪽으로 배치를 좀 이동시킬게요. 그럼 얘를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로컬 베어리어블 이렇게 하면 요 값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모터 쪽도 while 루프가 하나 있어야죠. 그리고 얘네들도 똑같이 가져오고요. 100ms는 그냥 똑같이 일단 하는 걸로 하고요.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요 값이 일로 오는 건데, 얘를 그냥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또 센서 쪽만 열심히 하고 모터 쪽은 뭐야? 한 게 하나도 없네. 이동 평균이라 천천히 가긴 하는데 이렇게 뭐야, 모터 한 게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재미없죠. 근데 실제는 이렇게 가지 않고 통신을 하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오거든요. 스트링으로 오는 걸 여기서 좀 변환을 해줄게요. 이걸 싹 지우고, 얘는 그냥 두는 걸로 좋습니다. 스트링으로 변화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일단은 소수점이 있으니까 소수점 좋아요. 소수점 있는 걸로 하고, 정밀도는 소수점 아래 2자리면 충분하고요. 이 값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재미가 없어요. 이게 통신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건데, 통신이 값만 통신을 보낸다, 이건 완전히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통신이잖아요. 여기 원래 체크썸을 하든가 CRC 넣어주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되고요. 최소한 시작 문자 끝 문자 정도는 넣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시작 문자 끝 문자를 임의로 만드는 거죠. 임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필드로 나가면은 CRC 16도 가끔씩 오류가 뜨거든요. CRC 8 이런 거는 그냥 다 깨져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거기까진 가지 말고 시작 문자, 시작 문자 우리 뭐로 할까요? 그리고 끝 문자
문자는 또 뭐로 할까요? 요거를 그냥 노말로 해도 되고 헥사로 해서 실제 헥사로 보면 좋긴 하는데, 예, 시작 문자를 우리 아이고 한글이네. 끝 문자는 예 엔터로 하죠. 엔터. 요 엔터는 예 헥사로 보면 0A인데, 예, 요게 0A의 의미가 있긴 해요. 예, 나중에 아두이노 베이스로 시리얼 통신까지 하면 훨씬 더 확인이 되는데, 예, 어찌됐든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이 정도로만 하는 걸로 하고, 요게 실제 전송되는 데이터죠. 예, 센서 데이터입니다. 요게 진정한 센서 데이터고, 요 값이 모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를 통신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가져왔다고 치고 여기에 로컬 변수를 만들어서 읽기로 변환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인디케이터로 딱 여기서 한번 보는 거죠. 또 여기서 이미 돼 있으니까 알지만 실제 하드웨어 베이스로 구성을 하면 저거는 못 보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PC, 여기가 실질적인 PC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여기서 한 번 더 봐줘요.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 예, 한번 실행했다가 멈춰주면 예,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클릭해서 헥사 디스플레이로 보면 이렇게 0A까지 딱 보이죠. 예. 이것도 우클릭해서 헥사 디스플레이 보면 ASAP는 6173, 6170이니까 6173, 6170이 ASAP고 0A가 줄바꿈 끝문자니까 실제 데이터는 요거다. 예. 그럼 요걸 잘라줘서 실수로 변환해주면 되는 거죠. 우클릭해서 어떻게 잘라줘요? 자리 길이 몇 번째 길이냐, 뭐 이런 걸로 하면 되죠. 원래 요걸로만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 예, 시작 문자가 이게 맞냐, 끝 문자가 이게 맞냐까지 해야지 돼요. 지금 시간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거기까지 빠르게 해볼게요. 얘를 3개를 따줘요. 그리고 0부터 4자리만. 일단 너무 삐쭉삐쭉하면 보기 싫으니까 좀 정렬을 이렇게 해주고요. 드링 다 넣어주고, 아이고, 이 자릿수는 일단은 임의로 막 넣어보는데, 예, 또 다르죠. 뭐 자릿수는 4.14, 지금 4니까 이런데 10까지 가면 또 자릿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릿수 기준, 요 자릿수로 한다는 거는 사실 틀린 거죠. 시간 관계상 하고 틀린 걸 보여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맨 끝에도 자릿수가 이게 쭉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요걸로 끝나면 되는데 좋은데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의 길이를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지정을 하던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정한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아두이노나 보드단, MCU단에서 지정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예. 지정이 안 돼 있다면 여기서 알아서 다 해줘야지 돼요. 다 해주려면 맨 뒤에 하나만 따와야지 되니까 맨 뒤에 있는 거 하나만 따오는 거. 예. 어디 있죠? 우리 요걸 쓰면 되죠. 맨 뒤에 하나만 따오는 거를 떠나서 0A, 예, 줄바꿈이 있냐, 요까지. 그 얘기는 요 부분도
사실 필요가 없는데 요거는 따로 요 형태로 계속 유지하죠. 요거는 상수 기준으로 ASAP가 맞느냐, 같음 이퀄, 얘도 같고 얘도 0이 아니냐, 분명히 하나가 있을 테니까 0이 아니겠죠. 이 두 조건이 다 만족하면 유효한, 그러니까 깨지지 않은 유효한 데이터다. 엔드 조건이어야죠. 오어 조건이 아니고. 그리고 엔드 조건에 대한 이 정보를 화면상에 한번 보여주면서, 이거 보여주면서 하면은 맞잖아요. 예, 자릿수가 잠깐 늘었다 줄었다 했는데,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래도 시작 문자와 끝 문자는 확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거죠. 만약에 이걸 바꾼다면, 예, 펄스로 돼서 좀 유효한 데이터가 아니다,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 그거까지는 지금 시간을 맞추는, 시간이, 영상이 뭐 끝없이 길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도 예전에는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는 분 입장에서는, 예, 적당한 시간, 그걸 유지해 주는 게 좋으니까요. 이 두 조건이 다 맞으면 이 데이터를, 해당되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써라, 요거거든요.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약간 위로 올리고, 올려서 이걸 좀 더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해주느냐, 어디셔널로 가시고, 이게 잘라서 보는 게 있어요. 예, 찾아서 잘라서 쓰는 스트링, 예, 이걸 갖다 놓고 이 데이터에서 요 시작 문자를 찾아요. 그리고 시작 문자 포함해서 전체가 나오는데, 요거는 굳이 하나 안 하나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작 문자만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제거하느냐? 당연히 잘라내기죠. 예. 잘라낸 거 요거 그대로네. 어찌됐든 잘라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시작 문자가 4자리까지가 그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는 다 받는 거죠. 아이고. 요거만 짝짝짝 됐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쭉 보면은 이 값을 보면은 딱 확인이 되죠. 예. 요 뒤에 이렇게 보면 값만 떴으니까 그냥 변환해주면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은 끝 문자가 있어요. 여기 클릭해서 엑셀을 보면 여기 0A가 있단 말이에요. 0A도 지워주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변환을 그냥 해볼게요. 소수점이 있는, 예, 문자를 숫자로, 예, 화면 밖으로 지금 날아가는데 요거를 좀 지우고, 좀 화면 구성을 이쁘게 해드려야지 되는데, 랩뷰할 때는 요런 것들이 일이죠. 예. 지금 대충 해놓으면 내일, 만약에 그날 그냥 작업이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며칠 동안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대충 해놓은 게 내일의 나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때 이렇게 가는 거죠. 끝 문자 0A는 알아서 무시해야 할 만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바로 변환을 해줬는데, 만약에 끝 문자를 0A 줄바꿈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문자로 했다, 그거는 또 그걸 찾아서 지워주는 작업을 해야지 돼요. 예. 그 방법은 여기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구성이 되고 시간도 딱 30분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